헤이 미스터 유튜버 씨, 뭐해? 저번 영상이 엄마 녹취록 영상이었잖아. 응. 엄마랑 얘기하기 이틀 전에 가족 밴드에다가 내가 퇴사한다고 영상 올렸었잖아. 2017년에?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런 게 있었나? 아, 맞아. 나 그거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거 보고 있어? 봐보려고. 한데 오늘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의 일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뭐 대화를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 2017년 8월 5일이니까 6개월이 좀 넘었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일로 평생 긴 시간 동안 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윗 사람들을 봤을 때 별로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뒤에는 지금도 무역이 상당히 자동화가 되었는데 더 그럴 거고 제 윗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사세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회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차장님한테 퇴근하기 전에 한 5시 좀 넘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뭐 월요일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시든지 간에 저는 뭐 마음은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고 이 방 여기도 빼는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8월 20일 오전까지 방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깨닫고 알아가고 부딪혀보고 했었는데 일적인 또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부죠. 학생 때였었으니까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죠.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금융공학으로 전과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산업공학이라는 이런 큰 분야 안에서 경제성공학과 상당히 유사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어요. 해보니까 금융공학에서는 주로 증권사나 화생상품 관련된 쪽으로 빠져요. 한데 이쪽으로 내가 해서 돈을 벌고 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금융종 중에서 크게 얘기하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있었는데 세 번째인 보험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고 기회가 닿아서 보험사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내야만 해 분위기가 팽배한 게 업계의 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사 다니는 게 일하는 게 돈 버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었고 보험 쪽으로 별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어 방송도 생각했었고 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봐올 때 제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는 같아요. 제가 가고자 하는 게 어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가봤다가 아니고 여기 가봤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슷해져 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뭐 금융공학과 학생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밟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회사 퇴사한다고 얘기도 했겠다. 8월 20일 날 방 빠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더 하려고 해요. 9월 전에 퇴사하니까 9월부터 해서 올해 말 그리고 늦으면은 내년 초까지 공부를 좀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계획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큰 상장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머지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9월 6일 출국으로 저는 시카고에 갑니다. 친구 상징인에 가서 11월 28일자로 귀국을 해요. 미국에서 한 84일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과외라든지를 해서 생활비도 좀 벌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모아서 물론 모아도 뭐 집 살 돈이 그런 거는 뭐 택도 없지만 1년, 2년 뒤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보통 친구들이 하는 그런 길로 가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됨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이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래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와 함께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변 분들한테는 좀 걱정이 되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종국에는 이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거라든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만나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헐.
대박. 이번에 은행 그만두고 엄마랑 얘기할 때랑 6년 전 이거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네. 중간에 영상 내용에 대해서. 어우, 화면 무빙 장난 아니네. 6년 전에 제 모습 잘 보셨나요? 미국에 가는 거는 어차피 인강으로 공부할 건데 숨막히는 한국에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친구가 있고 와서 지내도 된다고 해서 친구 집에서 집안일 해주고 한인들 대상으로 중국어 과외해서 생활비도 벌고 6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G2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중국어를 많이 배울 때였습니다. 중국어 방송은 제가 2015년에 잠깐 했었어요. YY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인데 중국인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거였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퇴사 준비 다 마쳤는데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 계속 다녔습니다. 팀장님한테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너무 경솔했었다고 하면서 엄마가 말한 대로 회사에서 문제없이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그런 거고 정말 웃기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고 잘 지나갔어요. 아니 무슨 짜장 짬뽕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번복해? 하실 텐데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도 번복하는 거 진짜 쪽팔리고 나 자신한테도 부끄러웠어요. 녹취록에 일부 나왔지만 엄마랑 5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서 엄마한테 설득이 됐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아셨나요? 오히려 엄마랑 얘기하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더 확고해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테니 오히려 나한테는 더 기회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취업이고 뭐고를 떠나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내가 무슨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애원하시는데 한 번은 들어드리자 생각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회사에 퇴사 번복하고 제 원룸방 들어오기로 한 사람한테도 미안하죠. 어쨌든 제가 빌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냈었던 계약금도 물어드리고 일부 환불했어도 미국 비행기 표값 거의 절반 날리고 미국 90일 비자 발급받은 것도 날리고 엄마의 요구대로 1년 채워봤는데 생각은 변함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진짜 관두고 공부 시작했고 그해 상반기 시즌 때 취업이 됐어요. 지금이야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그때는 산업이 커지는 초기 시점이라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그해 7월부터 한 카드사 빅데이터 팀에서 2년 파견 계약직으로 데이터 정제 및 분석 일을 시작했어요. 카드 회사가 진짜 플랫폼 깔아놓고 앉아서 돈 버는 회사라 빵빵하거든요. 여기서 고대 로마 시민 같은 다수의 정규직이 아니라 소수의 이방인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고 다음 직장인 은행으로 넘어가는 기회도 생겼는데 자꾸 뒤로 넘어갈 얘기들이 생기네요. 카드사에서 일하는 건 다 좋은데 딱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뭔지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계약직이라 최대 2년까지만 있을 수 있으니 다음 갈 곳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카드사 입사 첫날부터 빅데이터 팀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합격 축하하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순 없으니 퇴근하고 취준 준비 열심히 하라고. 원래도 그럴 생각이긴 했지만 뭐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하반기 채용 시즌에 데이터 분석 직무로 큰 회사 위주로 몇 군데 대충 지원을 했어요.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지기도 인적성에서 떨어진 것들도 있지만 하나 붙은 게 있었네요. 근데 고민이 됐던 게 이게 은행이었거든요. 가자마자 바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점 업무를 해야 본점의 그 부서로 갈 수 있는 그것도 보장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안 가려다가 갔어요. 갑자기 은행으로 간 이유나 카드사에서의 경험은 제가 원고는 다 써놨는데 어느 파견 계약직의 삶이란 영상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5개월여의 짧은 카드사 생활을 마치고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 가려다가 간 거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엄마가 이때는 왜 회사 바꾸냐고 업종 바꾸냐고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지? 어쨌든 들어가서 코로나라 해외는 못 나갔지만 은행 복지 프로그램으로 돈 안 내고 5성급 호텔에 가족여행도 가보고 엄마 좋은 백도 사드려보고 그리고 은행은 보통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령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아끼긴 했는데 은행은 합격하고 연수를 한 2달 이상 받아요. 연수가 끝날 무렵에 타임캡슐 편지 썼던 게 있었거든요.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한 거였고 2020년 2월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 하고 있니? 입행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됐구나.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뭐든 처음이 힘든 법이잖니.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좀 넘어가서 그리고 1년쯤 됐으면 슬슬 다시 아니 이미 무언가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했으니 말이야.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이든 응원한다. 안녕. 수료식 4일 전에 쓴 편지인데 편지 보면서 대략 느끼셨겠지만 은행 역시 들어갈 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입행하기 전에도 은행 다음에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 2023년은 2017년에 아까 보여드린 영상 찍을 때보다는 많이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 시작이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들어가기도 전부터 나올 생각이라 특이하시네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쵸. 예,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죠. 다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퇴사를 지지해줬던 분들의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니 나이 33세 겨우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만두라고 했는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그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화면 무빙 장난 아니네. 감독이네. 카메라 감독이야? 노래도 한번 불러봐. 그 90년대 그 뮤직비디오 뮤뱅 그런 카메라 움직임 아니야? 요새는 쇼츠에도 그런 거 안 나와. 코요테 노래 틀어서. 노래도 한번 불러봐. 카메라 움직임 아니야? 요새는 쇼츠에도 그런 거 안 나와. 코요테. 조금 됐지? 에어드랍 해줘.